도울 수 있으면 도와달라 하는 식으로 이제 솔직하게 나옵니다.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정상회담을 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도 하려고 했고, 전두환 대통령도 하려고 했고, 또 대우 대통령도 하려고 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합의까지 했다가 김일성 치기 전에 세상을 떠면서 그걸 못했습니다.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이라는 데 합의를 했어요. 오늘 이어질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를?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제일 보람이 있었던 일, 철도도로 연결했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한반도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지금 중국 대륙과는 좀 떨어져 있어요. 완전히 육지로 붙어 있지는 않아요. 강이 이렇게 백두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전부 다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두만강이고 서쪽으로 흐르는 강은 압록강이 돼가지고 바다로 나가게 돼 있는데, 그 이제 강 밑에 있는 이 토끼 모양의 그 땅이 이제 우리 한반도예요. 이게 원래는 오랫동안 한 나라로 살아왔었는데, 심지어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가지고 식민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그게 하나의 덩어리였었어요. 조선이라고. 근데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소련과 전승국인 소련과 미국이 그 두 쪽을 냈거든. 그러니까 반도의 한 가운데를 가로질르는 소위 철조망이 세워지면서 우리는 남쪽은 대륙으로 갈 수 없는 섬이 돼버린 거예요. 땅은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철조망이 워낙이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고 그 철조망 사이에 지뢰밭이 돼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어요. 갔다 죽는다고. 지뢰의 바다로 나눠져 있는 우리는 섬이 됐어요. 섬에 사는 경우에 섬에 사는 것과 육지로 연결되는 반도에 사는 것, 또는 반도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육지로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안보 면에서 대단히 유리해집니다. 이거를 연결하려면은 남북의 철도 도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철도 도로가 6.25 때 전부 다 군사 작전하는 과정에서 다 파괴가 돼 버렸어요.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이 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철도 도로를 파괴해 버리고,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이 또 밀고 내려올까 봐서 철도 도로 파괴해 버리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지뢰밭 만들어 놨지. 90년에 우리가 소련하고 수교를 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92년에는 중국하고 수교를 하고. 노무현 노태우 정부 때인 그때부터 이미 소련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남쪽의 철도와 도로가 그대로 북쪽 지역의 철도 도로와 연결이 돼가지고 중국 대륙으로 가거나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연해주를 통해서 소련을 해가지고 유라시아, 유럽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이제 구상들이, 바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지. 소위 실크로드 개념이죠. 철의 실크로드. 근데 김영삼 정부 때도 사실은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94년에 김영삼, 김일성 정상회담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 김영삼, 김일성 두 분인 정상들이 만났으면은 맨 먼저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를 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이 소련 중국과 수교하면서부터 철도도로를 연결해가지고 대륙으로 간다는 것은 섬 아닌 섬에 살고 있는 남한 사람들의 꿈이었었어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파리까지 가보는 거, 그 얼마나 좋아요. 그 꿈을 김영삼 대통령이 만약 김일성 주석과 정상회담을 계획대로 할 수 있었다면 그때 합의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세상 뜨면서 안 됐죠.
그리고 이제 2000년에 정상회담을 했어요. 2000년 정상회담에서 결국 그 얘기가 나옵니다 또. 왜냐하면 5천만 남한에 살고 있는 5천만 국민들이 육로로 육지로 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분당국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배낭여행 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때 철도도를 연결하기로 이제 합의를 하고 2000년 9월 18일 날 본격적으로 연결 공사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때는 경의선만 착공을 했어요. 경의선 철도만. 경의선이라는 게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신의주까지 가는 철길이거든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는 건 경부선이고, 그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개성, 평양 거쳐서 신의주까지 가면은 경의선이고, 경의선 따라 올라가면은 바로 압록강 철교 건너서 단도로 건너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중국 가는 그 길로 해서 베이징도 갈 수도 있고 뭐 티엔진도 가고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기로 하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는 착실하게 공사를 추진해 나가는데 그해 초겨울이 되면서 한 2달 조금 공사하는 척하다가 북쪽 공사가 중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이제 평소에 북한을 미웃게 보고 있던 언론사나 전문가들은 그거 봐라,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킨다 결국. 저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는 북한과 철도를 연결했다고 합의를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순진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나는 77년에 동해안에 들어가서 북한을 연구를 오랫동안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인 분석을 좀 해봤어요. 왜 공사가 중단이 됐는가?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북한을 볼 때는. 미운 마음을 가지고 봐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마음으로 북한을 봐서도 안 돼요. 북한은 항상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산업 실태로 봐서 세멘트 산업의 형편없어요. 요즘 그 철로의 그 침목은 다 세멘트로 만듭니다. 옛날엔 나무로 했는데 나무는 비 맞고 뭐 바람 불고 오면 풍화져 가지고 나서 사가버리거든. 근데 이제 세멘트로 만들어 놓은 게 단단하단 말이야. 그 세멘트 산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침목을 만들 수가 없고, 철광석은 많은데 그 철광석을 캐 가지고 철강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양 최대 노천 철광 그 광산인 무산 철광의 원자재를 그냥 그대로 중국에다 팔아먹는 거지. 중국은 싸게 사다가 그걸 가공을 해서 비싼 철강으로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철강을 못 만드니까 기차 레일을 못 만드는 거예요. 침목 위에 레일을 깔아야 기차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소영이 그렇지? 너 기차 봤어? 자관 레일을 못 만들고 침목을 못 만드는 관계로 공사를 해봤자 그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북한이 또 뭐 자존심 때문에 그걸 말을 못 해요. 자존심 상은 배가 고파도 야 배고픈데 뭐 좀 주라 하라. 아니 나 괜찮아 하면서 수도가에 가서 물 먹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자존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열등시 강한 사람은 열등시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존심을 더 강하게 이제 드러내기 마련인데,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썼어요. 이거는 북쪽이 지금 자재가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 하는데 단란을 하고 말할 체면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공사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주고라도 자재를 주고라도 연결하는 것이 역사에 남는 일이 될 겁니다. 전쟁통에 끊어진 폭격으로 또는 일부러 파괴를 해가지고 끊어진 다리와 철길을 연결해 놓으면은 그거는 우리는 이제 섬 아닌 섬에서 벗어나는 거고, 언젠가는 그 우리 후손들이 그 철길과 도로를 따라서 평양 북쪽 그 평양을 거쳐서 중국 대륙을 할 수 있고,
또는 이쪽으로 가서는 원산 거쳐서 러시아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모스크바 거쳐서 베를린 또는 파리까지 갈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출발인데 이 자재를 주고라도 연결해 좋겠습니다. 2002년 1월 15일 날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기 전에 여러 사람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는 그런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나는 그때 통일부 장관은 아니고 통일부 차관에 물러난 뒤에 국정원장 특보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한 15분 정도가 이제 통일외교안보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들 그때 9.11 테러 직후기 때문에 92년 1월 달이니까 91년 9월 11일 날 9.11 테러 직후기 때문에 다들 지금 지금 부시 정권이 미국이 지금 무지하게 화가 났다. 이때 미국에 줄자를 서야 된다는 얘기들만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다들 다 이 한미 관계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남북 관계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그 전에 내가 문서로 보고를 했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자재 장비를 주고라도 연결해야 됩니다. 이거를 정부가 직접 주도해야지 무슨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표정이 그냥 무표정이에요. 그런데 그 김대중 대통령은 좀 복합했습니다. 마음에 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거 괜히 얘기했나. 다른 대통령은 표정이 나타나요. 내가 김영삼 대통령 때는 비서관을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두 분 대통령은 표정이 확 나타납니다. 화끈하지 성격이.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조심스러운 대목이 많아서 그런지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물끄러미 쳐다보시기만 하길래 아이고 틀렸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그로부터 20일 후에 정확하게 통일부 장관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하라는 얘기구나. 그러고 내가 용기 있게 바로 그걸 자재 장비를 주고라도 연결해야 된다는 여론을 자진해서 일으키고 다녔었어요. 여기저기 강연 가가지고. 근데 의외로 자재를 주고라도 연결하는 게 좋겠다 라고는 내가 이제 어디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문에 이제 났어요, 그게. 그랬더니 뭐 경제 쪽에서 그건 나쁘지 않다. 가만 보니까 돈도 많이 안 드는구만. 별로 그 비료 한 20만 톤 주는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대신 경의선 철도길이 연결이 된다면은 그거는 투자에 비해서 거두는 수익이 훨씬 크다. 말하자면 남는 장사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여론이. 그러면서 주자. 그랬더니 북쪽에서 좋다. 경의선만 하지 말고 동해선도 하자. 그게 좋다. 그 동해선 하자. 그랬더니 철길만 하지 말고 도로도 연결하자. 그거 좋다. 뭐 우리가 그 줄 수 있는 자재 줄 수 있는 능력은 있으니까. 또 우리 건설업들도 그런 분야에 그것도 지금 과거에 그 중동 진출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근데 건설 붐이 자꾸 줄지 않았었어요. 2000년이 되면은 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 국내 산업도 일으킬 겸 그렇게 해서 자재를 주는 식으로 했더니 양쪽 다 북쪽에서 그러지 말고 장비도 달라. 불도저 또는 뭐 포클레인 모든 장비를 다 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나중에 삽까지 달라고 그랬습니다. 삽이 우리 혹은 북쪽 삽이 좀 달라요. 우리 삽은 이 손잡이가 이게 삼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힘을 줄 수가 있는데 북쪽 삽은 그냥 그 삽이 여기에다가 긴 막대를 하나 꽂아놓기 때문에 손이 좀 아픕니다. 힘이 덜 들어가지. 삽도 주고 뭐 장갑도 주고 공사하는데 손 아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 자갈 깨는 기회까지 줘서 철도도로를 2002년 9월 18일부터 자재 장비를 다 주고 양쪽에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철도도로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해서 도로는 2004년쯤 다 연결이 됐고 철로는 2005년에 공사 끝났어요. 근데 철도도로는 연결이 됐어요. 지금이라도. 그리고 2007년 그 노무현 정부 말년에 그 철길 위로 그 자동차 길 위로 남북이 서로 왕래하는 이 일을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2008년에 들어와서 정권이 바뀐 뒤에 이명박 정부에서 스톱, 가지마, 올 필요 없어. 가지고 길은 연결해 놨는데 철도도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남북 관계가 좀 더 잘 발달이 되면, 발전이 되면은 그 연결을 해놓은 철도로 이번에 그러니까 2019년 2월 24일 날 떠났나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가는 그 길을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미 연결해 놨어. 근데 그때 참 그걸 연결해 놓으니까 참 보람을 느끼는 게 2005년 10월 25일입니다. 2005년 10월 2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24일 날 10월 24일 날 미국의 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콜린 파월은 나중에 국무장관이 됐지만은 원래 그 ROTC 장교로서 의정부에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중령으로. 의정부에 중령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근데 국무장관을 부시 정부 기간 중에 1기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인가요? 그 국무장관을 이제 지내고 이제 물러나려고 하면서 한국을 다녀간 거예요. 일종의 센티멘탈 전이로 한국을 그만큼 좋아했어요. 어제 10월 25일 날 이제 떠나면서 미국으로 떠나면서 우리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걸 묻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국무장관이니까 내가 그 인공위성 사진으로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피스 익스프레스웨이가 연결된 것을 봤다. 근데 인공위성 사진에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이 되고 동해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는 걸 보니까 자기는 한국에 근무했던 군인 시절에 한국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참 뿌듯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피스 익스프레스웨이라고 했어요. 평화의 고속도로가 연결된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뿌듯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때 자재 장비를 주고라도 피스 익스프레스웨이라고 평가를 받는 철도도로 연결을 했던 것이 참 의미가 있는 일이었구나. 이게 그냥 남북의 철도도를 연결하면 우리가 섬에서 벗어난다는 생각까지만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군요. 그래서 좀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77년에 통일에 들어가서 통일관련 일을 하면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자장비를 주고라도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님.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만약 그때 무슨 소리야? 라든지 국민들이 왜 그런 짓까지 해야 돼? 라고 반대를 했었으면 그건 못하는데 마침 그땐 국민들도 밀어주고 먼저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라도 좀 당시 통일부 장관이 책임지고 한번 해보시오. 그런 식으로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죠. 지금도 그건 이제 북쪽 철도에 현대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낡았어요. 침목이 썩은 데도 많고 그래도 교체를 못 하고 있지. 그다음에 기차가 이렇게 다닐 때 그 힘을 받는 것은 자갈이 빵빵하게 그 침목과 침목 사이에 자갈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이제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꾸 없어지고 그럼 메꾸지를 채워놓지를 못하는 관계로 기차가 속도를 못 내요.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기차가 시속 40km, 시속 40km. 우리는 지금 서울 부산 간에 2시간이면 450km를 2시간 내에 달릴 수 있다는 얘기는 시속 200km가 넘는다는 얘기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시속 200km로 갈 수 있는데 북쪽 그 철길은 시속 40km, 빨라야 50km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북한 철도를 현대화해야 돼. 말하자면 밑에 그 침목도 튼튼한 걸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레일도 그리고 철길도 그러니까 이렇게 휜 데도 많고 그러면 속도를 못 내잖아요. KTX 지금 고속철은 거의 직선 아니야.
이 직선화하고 그다음에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현대화가 끝나고 나면은 한 20년 후쯤 되면은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3시간이면 된다니까. 3시간이면은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도시락 까먹을 때까지 공부하는 시간밖에 안 돼.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3시간에 가서 뭐 그래서 구경할 거 다 하고 다시 부산 와도 있고 또 북한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동포들은 그거 타고 부산 와서 자갈치 시장에서 회 먹고 가고 이제 그런 것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철도도로 연결해 놨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현대화하는 작업을 하자고 지난번에 2018년 12월 26일 날그 개성 쪽에 가서 착공식을 했는데 이제 비핵화가 되면서 대북 제재가 풀리기 시작하면은 그 북한 지역 철도의 현대화 공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중국도 이제 비행기 타고 뭐 빙 돌아서 베이징까지 2시간 비행기로 뭐 2시간인가 2시간 반. 그러나 서울역에서 떠나가지고 신의주까지 고속철로 논수도로 한다면 1시간이면 된다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또 중국의 고속철 타고 베이징으로 쭉 가는 동안에 거기서는 뭐 고속철로 가면은 거리상 한 3시간, 4시간 걸리려나? 그렇지.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으면 비행장 가고 뭐 다시 또 세관 검사하고 하는 시간이면은 그거 합치고 그러면은 기차로 그냥 슉 가버릴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런 세상을 못 살지만은 지금 10대 그 청소년들은 그런 세상을 살 수 있을 텐데 좋겠다. 좋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참 즐겁게 살 수 있어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야. 나는 못 먹는 맛있는 음식을 너는 먹을 수 있다니. 나는 가보지 못하는 그 철도 여행을 나는 해보지 못하는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다니. 그 가서 서울역에서 KTX 타고 평양 가서 잠깐 내려서 옥류가서 냉면 먹고 그리고 신의주까지 또 가서 중국으로 샥 건너가서 베이징 가지고 짜장면 먹고 좋겠네.